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최근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데요. 자, 이번에는 서울에도 바로 이 사전 청약이 나오는데, 자, 중요한 것은 청포자, 그러니까 청약 포기자한테도 기회가 온다. 즉 무슨 얘기냐? 바로 추첨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바로 이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무주택 3년 이상 이하 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이 청약을 준비하신 분은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은 대부분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아빠, 엄마, 형, 동생, 오빠, 동생 모두가 한 번에 사전 청약에 참여를 해서 그 중에 한 명이 당첨이 되면 로또를 잡는 그런 기회가 온다.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공공개발 사전 청약 84제곱미터 이하 추첨제 물량 나온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33, 4평형인데 우리가 보면 이 중대형, 그러니까 33평형 이하까지는 추첨제가 없었죠. 근데 이게 이제 추첨제가 나온다. 이게 좀 바뀐 내용이죠. 네,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자, 8월 말 발표하는 이사대책 공공정비사업 사전 청약에서 3, 4인 가구 수요가 많은 전용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3, 4평형 물량 일부를 추첨제로 공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어느 정도인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 파리대책에서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100%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개편한 뒤 가점이 낮은 수요자를 중심으로 편집바잉이 발생하고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4년 만에 보완책을 마련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이요,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40대 중반들은 최근에 특별공급 물량을 많이 늘렸죠. 이게 이제 20대, 30대의 어떤 신혼부부 특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겨냥한 물량을 많이 늘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 분양에서 일반 분양은 20%에서 오히려 15% 줄어들었거든요. 일반 분양의 대부분 전용 40제곱미터 이상은 뭐죠? 청약 통장 액수거든요. 이건 청약 통장 액수가 많으려면, 금액이 총액이 많으려면 당연히 청약 통장 부은 기간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40대나 이런 분들이, 50대나 이런 분들이 손해를 보는데, 이번에 추첨제는 그야말로 이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의 어떤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거다라고 분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날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사전 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도심 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56곳의 후보지가 선정됐으며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후보지는 아직 없는 상태다. 공공이 직접 시행한다. 공공이 바로 이 민간에 바로 낡은 주택들을 사들여서 소유권을 이전해서 이 아파트로 만든 다음에 소유권을 다시 돌려주고 나머지를 분양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거의 동의하는 쪽이 없고, 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그런 어떤 지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만 좀 어떤 그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번 사전 청약 물량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예정지구 지정 6개월 후 주민 50%가 반대하면 사업이 취소되기 때문에 이미 본 지구 지정 요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것을 중심으로 물량이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된 곳을 중심으로 사전 청약을 할 가능성이 높다. 글쎄요, 이제 이걸 발표하는 것을 이달 말에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청약은 11월에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봐야겠지만, 우리가 항상 정보는 미리서 알고서 계획을 잡자는 거죠. 어떤 지역들이 되는지, 현재 요건을 충족한 구역은 증산 14구역, 수색 14구역, 불광 1근린공원,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방학역, 쌍문 일동 독성여대, 연신내역, 녹번동 근린공원, 고운산 서측, 싱글 2구역 등 11곳이다. 정부는 이들 구역에 한해 오는 11월에 지구 지정을 하고 2023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에 착공을 한다면 이제 한 4년 잡는다. 3년은 빠듯하죠. 2027년. 이 지금 정부의 의도대로 2027년인데 모든 사업은 1, 2년씩 늦습니다. 정확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구역이 좋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증산사구역. 증산사구역은 이 증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초역세권인데, 자, 이 서전역 같은 경우는 이제 서부선이 들어오죠. 여의도를 거쳐서 저기 관악구 쪽에서 요 지역에 지금 DMC, SK뷰 있죠. 아직 입주를 안 했습니다만
분양권이 지금 거의 15억이 갑니다. 분양권이. 입주를 하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지금 여기 이제 수사 14구역.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여기서 제일 끝에 부분인데 이 4구역을 보시면 이 4구역이 뭐죠? 이게 이제 롯데캐슬이죠. 작년에 이제 입주를 해서 만 2년이 안 됐습니다. 이제 만 2년이 돼야 비과세 요건을 갖춰서 이제 매도 매물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약 13억 원 정도 좀 못 미치게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 지역이 사실상 뭐 16억에서 17억 요 선까지도 거의 형성이 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들 자 어느 정도 주변 시세가 되고 어떤 지역에 있는지 요걸 좀 잘 보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쌍문역 동쪽과 서쪽 바로 이 쌍문역을 중심으로 4호선 자 요 부분 여기 뭐 지도에도 밑에 나옵니다만 요거 이제 발표 당시에 그 지도를 그대로 갖다는 거고 지금 요 지도는 네이버 지도를 펼쳐놓고 구체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요 지역쯤 되겠네요. 바로 쌍문역에서 이게 이제 동쪽과 서쪽인데 요 지역들입니다. 요 지역들 한번 잘 보시고요. 자, 다음 방학역. 이게 이제 발표 당시에 국토교통부에서 나왔던 그 사진인데 지도를 엎어놨습니다. 여기가 중량천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중량천을 바라보는 방학역에서 요 지역, 예, 요 지역입니다. 쌍문 일동 덕성여대 인근, 네, 우이신설, 경전철 우이신설 여기에서 바로 요 정도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효문고등학교 바로 옆에 쌍문 근린공원과 접해 있는 요 지역이고요. 불광 1 근린공원 바로 이 연신내역에서 이 근린공원과 접해 있는 대략 요 정도 지역입니다. 연신내역은 3호선과 6호선 네, 더블 역세권이죠. 조금 전에 불광 근린공원이 이쪽이었으면 연신내는 이제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 연신내역하고 조금은 더 가까운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녹본동 근린공원 바로 불광역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에 바로 요 대략 요 지역 정도에 위치하는 입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고운산 서측, 네, 이 고운산 서측 대략적으로 요 정도에 위치한 입지다.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제 스탑 시켜놓고 한번 자세히 또 입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다가 지금 요런 개발 계획은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할 때 우리 장대장 TV에 구체적인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배포 자료에 보면 또 있기 때문에 우리 영상을 보시고 스탑을 시켜놓고 예전 영상도 그러면 자세한 자료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면적은 어떻고 몇 세대가 공급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부분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신길이구역. 신길이구역. 요 지역은 지금 여기 그 신풍역, 레미안 STU 뭐 해가지고 SK 뭐 자이 요 지역이 이제 30평형대가 거의 뭐 17억 가까이 가는 그런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죠. 여기 위쪽입니다. 위쪽. 1호선 신길역하고 바로 이 신풍역. 요 지역은 이제 신안산선역도 지나가고 7호선이 현재 있고요. 요 지역입니다. 자, 요 지역들이고요. 이제 요 지역들이 이번 달 8월 말일에 발표를 해서 11월에 사전 청약을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것은 또 발표를 하면은 제가 또 빠르게 속보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떤 자격 요건이 요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기계 3년 이상이고 세대 온도 가능하다. 추첨제다. 자, 그러니까 세대주인 아버지 또는 세대주인 엄마가 아닌 아들, 딸, 내 자신도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미취학 본전이기 때문에 모든 세대원이 넣어서 당첨이 되면 일단 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죠. 자, 이 사전 청약의 일부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사 대책에 도입된 공공분양의 기준은 일반 공급 비중이 15%. 원래는 그 전에는 일반 공급이 공공분양에서 20%고 특별 공급이 80%였는데 바뀌었죠. 15%로 5%가 줄어들었습니다. 5% 배정을 특공을 생애 최초라든지 이런 쪽을 더 넣었고 그러면은 자, 이 15%에서 개선은 뭐냐? 일반 공급 비중을 50%로 용어는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일반 공급, 공공분양의 일반 공급 대상은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대부분 전용 4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하가 아니고. 이하는 횟수지만, 청약 횟수지만 이상은 저축 총액입니다. 올 10만 원까지 1회에 인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한 거죠. 청약을 오래 부을수록 청약 총액이기 때문에 이걸 50%까지 늘리겠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까지 특별공급 위주로 왔던 게 좀 불만을 조금이나마 이 서울에서 불만을 잠재우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여지고 자, 여기 중에 순차제가 70%고요. 50% 중에 추천제 30%. 그러니까 이 50% 중에 30%는 15%를
추천제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자격이 없이 세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비중으로 보면 15%가 적지 않은 비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인 세대주, 세대원, 가족 구성원 모두가 바로 이 추첨제에 집어넣을 수 있다. 이 추첨제는 30%이기 때문에 50%에 30%이기 때문에 전체 물량의 15%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모두가 한번 집어넣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지역으로 넣을 것이냐, 뭐 일정이라든지 구체적인 이제 방법, 뭐 한 지역 넣으면 다른 지역 안 된다 이런 게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다른 지역도 다 넣어도 된다 이런 게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정부에서. 그걸 잘 보시고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지도 다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가치가 높은지 주변 시세를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현재 본 지구 지정 요건을 합봉한 총 17,000가구 중 조합원 몫을 제외한 물량 중 30%가량을 사전 청약으로 배정할 것이다. 그러면 정부의 바로 이 의도대로 17,000가구 중 조합원 몫을 제외한 물량의 30%를 한다. 글쎄요, 뭐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대로 가지는 않아도 대략적으로 저희 우리 장대장 TV에도 올려놨죠. 그때 발표할 때 1차, 2차, 3차, 4차 발표할 때 다 그때마다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도 우리 영상에 보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몇 가구 정도다 그걸 보시고서 추첨제는 그야말로 운입니다. 그렇죠? 운이기 때문에 아니면 또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저축 총액이 많은 분들은 아주 입지 좋은 곳에 공략할 필요가 있겠죠. 예, 현재 지금 시세가 높고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 자, 오늘 바로 서울에도 사전 청약을 한다. 자, 이런 목적은 여러 가지로 내년 대선 앞두고 정치적으로 좀 부동산에 대한 표를 조금이라도 더 본인들의 목적대로 땡겨오기 위한 걸로 사전 청약까지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고 어찌됐든 100% 실현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추첨제 특히 뭐 사전 청약 일단은 응해서 손해 볼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자. 그리고 준비를 하려면 이왕이면은 나에게 유리한 지역은 어느 지역이고 또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이걸 방송을 보시면서 잘 다시 한번 보시고 연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맞춤형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신간 대한민국 아파트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네, 바로 이런 지역들도 저층 주거지나 낡은 이런 재개발 지역도 결국은 아파트로 탄생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아파트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책 제목입니다. 하여튼 이 책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